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예요. 현실을 내 입맛대로 바꿔 생각하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순응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건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정신승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배고플 때 느끼는 괴로움이랑 비슷할 정도라고 하죠. 그럼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행동을 바꾸기보다 생각을 바꾸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거든요. 예를 들어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믿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 뇌에 있는 전대상 피질과 섭렵이라는 부분이 이런 모순을 감지하고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정신승리는 이 불쾌감을 빨리 없애주는 방법인 셈이죠. 반면에 수능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은 동물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통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었다는 그 경험이 모든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뇌의 아주 원시적인 부분, 뇌간에 있는 등쪽 솔기핵이라는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기력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협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뇌의 기본 설정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전두 피질이 개입해서 따로 학습해야 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능력입니다. 결국 정신승리나 수능이나 똑같은 문제에 대한 뇌의 다른 해결 방식일 뿐이에요. 둘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고통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생존 전략인 거죠. 현실을 바꾸는 데 드는 엄청난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절박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너무 오랫동안 기대게 될 때 생겨납니다. 정신승리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수능에 중독된 사람은 모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인 HPA 축을 고장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뇌에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만성염증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 피질과 해마의 크기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는 정말 무기력한 수능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 그는 의식적으로 끔찍한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몸의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는 그때 깨달은 거죠. 나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이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건 우리 뇌의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인 메타인지,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무기력한 반응에 굴복하는 대신 의식의 방향을 아내와의 사랑이라는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일부러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전전두 피질이 뇌의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통제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틈이 생겨야 굳어버린 반응 대신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훈련과 환경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유연성을 어떻게 우리 삶의 기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는 몸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몸에서 뇌로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쉬고 4초간 숨을 멈추고 4초간 내쉬고 다시 4초간 멈추는 박스 호흡법을 하는 거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은 우리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핵심 신경인 미주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요. 활성화된 미주신경은 흥분했던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깨워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죠. 이런 몸의 변화는 HRV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신호예요. 4초의 리드미컬한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우리 뇌를 원시적인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모드로 전환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은 내 의지력을 탓하는 대신 주변 환경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구글의 비밀연구소 XS는 실패한 프로젝트 팀에게 벌을 주는 대신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고 몇 년간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큰 문제로 중단되었을 때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추가 손실을 막아준 팀의 정직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힘입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4초의 박스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 몸의 통제권을 되찾으세요. 미주신경을 통해 전전두 피질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당신 삶의 환경 설계자가 되어보세요. 아주 작은 성공을 일부러 설계해서 뇌의 보상 회로를 훈련시키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서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정신승리와 수능이라는 낡은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뇌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의지를 다잡기보다 시스템을 설계하세요. 호흡으로 뇌를 진정시키고 환경을 바꿔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타고난 본능의 노예가 아니라 그 본능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메보요 원장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